2023년 3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실전 경매 2기죠. 제 61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방송 주제가요. 지분 낙찰 후에 가등기 설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요. 지금 보면 뭐 지분 낙찰 요 전체를 다 펼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분을 낙찰 받은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볼펜을 또 오픈 안 했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분을 낙찰 받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참 없습니다. 네. 낙찰 지분 전부의 가등기를 설정하고 난데요. 이게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다 보면요. 우리 영상물 제목에 보면은 낙찰 지분의 가등기를 할 경우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설정하려면요. 그 설정 범위를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거 가등기 이런 거 활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건 한 1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 가등기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가등기를 뭐 설정해가지고 막 사건을 막 복잡하게 만든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픈 시켜드릴 수는 좀 이 개인적인 그런 뭐 제가 아는 친분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보니까 이게 지분 전부, 자, 지분이 뭐냐? 지분에 대해서 지분 전부냐, 아니면 지분 일부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 범위입니다, 범위.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다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더라고요. 이게 꽝이야. 아무런 없지. 왜 꽝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굳이 내가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고 싶다더라, 이 해봐 돈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돈에 안 되더라. 돈 되는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 물건 낙찰 받았다, 이거죠. 받아가지고 그걸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소위 이제 1차 경매, 2차 경매,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작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제가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요. 발견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해가지고요.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나와 있거든요.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게 되면은 이게 또 경매로 날렸다 하더라고요. 2차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경매 사건을 검색해보면은 오히려 어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근데 그거 뭐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겠지. 가등기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역경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등기, 이건 참 제가 좀 그래요. 이게, 또 제가 여기서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쫙 다 말씀드리면은 그런 생각도 듭디다. 100%다 까발려버릴까? 그러다가 다 말씀드리면 일부 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선량한 우리 순수한 경매인들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요, 역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 여기까지만 이제 언급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분들이 과연 역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등기를 쳐가지고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이건 제가 좀 감출게요.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전부 다 이게 오픈하면 그분들은 또, 물론 실무에서 일을 하시니까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그분들 뭡니까, 좀, 이상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일조를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조만간 번개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번개람 치려고 그래요. 근데, 번개람 쳐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빠이빠이 했고, 그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리고, 어떻든, 지분 전부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이 꼼수 인정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존에 이제 경매 입찰을 해보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법원이 깝깝해요. 아주 깝깝해요, 이제. 어떤 데는요. 왜냐면요, 지분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이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2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경매가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칠판에서 달리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가등기는 말이지, 이게 낙찰되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법원에서 이걸 가등기를 직권 말소시켜주는 그런 법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한 20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이제. 좁은 이런 참, 이 한반도 이 땅덩어리 안에서 말이죠. 이 법원과 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게요. 이상하게 틀려.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 머리가 좀 아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직권 말소는 뭐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럼 말소할 목록상에다 집어넣기든 법원에서 알아서 이 가등기를 직권 말소 시켜서 보낸다고. 근데 어떤 법원 말이죠. 직권 말소 안 시켜줘요 봐가지고. 그럼 뭐다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 협의에 의한 말소 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요.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해제. 해제. 또 세 번째 보니까 직권 말소도 아니고 협의 말소. 그러니까 협의 말소라니까 서로 협의란 게 뭡니까? 쌍방 간에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가등기 말소합시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등기를 말소시킨단 말이죠. 근데 어떤 법원 보니까 어떤 법원이 아니고 이게 등기부등본 보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원칙은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거 직권 말소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하였을 경우는 이 가등기는 직권 말소, 법원에 직권 말소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안 죽인다고 이게. 직권 말소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말소를 안 시켜주니까 협의 말소에 의한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말소가 되는 것이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낙찰자는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야, 가등기 말소해. 싫어. 알았어. 그럼 내가 원고하고 네가 피고할게.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따로의 어떤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가등기를 이제 확정의 판결로 해서 가등기 말소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당연히 직권 말소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2번 협의 말소 해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왜 3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시키냐 이게.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뭐 행정력 낭비다 봅니다. 또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보면요. 시간 낭비, 돈 낭비란 말이지. 그러니까 법 집행은 누가 합니까? 법 집행은 법원에서 법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네들 법 집행 똑바로 잘해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법원 관계자분들, 특히 법 집행하시는 분들 좀 제 말씀 좀 단디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실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가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에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가등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종 활용 방안인데 이건 참 크게 활용 방안 없어요. 봐가지고 이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게 역경매 대상 물건에서 상대방에서 역경매 치고 들어오는데 역경매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가 볼 적에는 가등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방에서 내가 만약에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을 보니까 역경매 대상이 된다더라. 역경매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가등기 작업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파요.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요. 지분의 자기 역경매, 여기죠. 역경매 대상이 된다더라. 그러면요. 제가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수차 많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뭐냐면 이게 깨끗한 도화지. 기억나시죠? 그죠? 도화지가 깨끗해지면 거기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가 역경매 대상이 된다 이거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역경매, 예를 들자면요. A와 B가 이 부동산을 공유로 2분의 1씩 해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가 남편인데 남편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서 사업이 잘 안 되셨던 모양이라 이게 경매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A 남편 지분을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낙찰.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 와이프 부인이란 말이죠. 그죠? 아. 그런데 보니까 이 부동산에 보니까 전부에 대해서 어떤 역경매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게 저기 뭐냐면 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러한 권리가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앞에 보면 그 영상물 많이 있어요. 그걸 제발 보시고 나서 스스로, 그죠? 보시고 나서, 전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조금 옆으로 또 빠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생력이잖아요, 자생력. 자생력을 키워야죠. 언제까지, 누구한테 그 지식을 의존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역경매 뭐 저당권 가압류 어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서글퍼요. 서글퍼. 그래서 일단 충분히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앞에 다른 영상물에서도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지분만이 예를 들어가지고 강제경매가 또 들어왔다 이거지. 강제경매. 그럼 B 부인 지분은 뭐 깨끗해.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깨끗한 도화지, 그죠? 그럼 B 이 사람 봐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소위 역경매 한다. 우리는 지분 낙찰받아 역경매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역경매 하느냐니까, 막 베베 꽈버린다. 베베 꽈가지고, 지분 낙찰자 만드는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학을 띠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 그 당시, 다음 카페에서 제가 그때 건강하보다 그런 카페를 운영할 당시에 그 카페 협정에서 아마 2012년도 2011년도로 기억나네요. 그죠? 2011년도로 기억나는데 요때 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났느냐 이게 2015년도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끝나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말이죠. 1억에 낙찰 받았다 치자겠죠. 그러면 한 4년 후에 봐가지고 1억 한 2천만 원 받고 그냥 되팔고 나와버렸어. 예. 4년 만에. 근데 이분이 최초 2011년도 이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게 1억 원인지 확실하게, 이거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요런 내용은 제가 오프라인상에 만나면 여러분들랑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 이야기하면요, 그 당사자분이 또 법 들으면 알거든요. 엄청 기분 나빠하신다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 2011년도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왜 받았냐 이거지. 왜 예를 들자면 이분 지분이 만약에 7분의 2 지분이다. 7분의 2 지분을 왜 받았냐 이거지. 나머지 나와 적대시 되는 지분이 몇입니까? 7분의 5잖아요. 7분의 5. 한마디로 지분경매는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라니까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이 나가. 이게 이제 지분경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죠, 그죠?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떻게 7분의 5 지분, 박힌 돌을 빼려고 딱 들어가 낙찰받았다고. 받았는데, 아이고, 이 양반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가면 7분의 5다 그러면 여기다 뒤에다 동그라미 더 치는 거예요. 70분의 50 해가지고요. 70분의 10, 70분의 40 이렇게 지분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예를 들자면 70분의 50 요 지분을 이 B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이죠. B.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쪼갠다. 이게 쪼갠다는 것이 이제 제식대로 표현하면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핵분열. 이 말도 되지 않는데 핵분열한데 쪼갠다. 어떻게 봐가지고 B가 70분의 10 가지고 있고 70분의 40은 C한테 매매 형식으로 넘겨버려요. 이때부터 머리 아픈 거야. 넘기는데 또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누가 D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뭘 한다더라. 이게 가등기를 딱 설정해버립니다. D가. D라는 사람이. 이게,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상대방에서 실제 이런 게 있었다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011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잖아요. 이때 1억 원 같으면 지금도 1억이 큰 돈인데 그 당시 1억 컸잖아요. 그죠? 근데 돈 1억 원 넣어놨는데 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한
이 사건 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등기부등본 계속, 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게 추적이 돼요. 그때 아마 제가 한 분기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정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계속 변함이 없다고, 2015년도인가 보니까, 갑자기 소유권이, 이분들한테, 7분의 2 지분이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렸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이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할 적에 또 소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는 굴러 들어온 돌이야. 너는 박힌 돌이지? 확 내가 박힌 돌 빼버릴 거야. 빼도 어떻게 엄청 그냥 싸게 빼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 그러니까 싸게 먹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이 상대방에서 이게 역경매 대상 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핵분열이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D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떡하니 설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사람은 입장을 봐가지고 이게 7분의 2 지분 낙찰 받은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꼼짝,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7분의 2 지분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아니, 이 D 가등기, 근데 이게 과연 소송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 그렇습니까? 7분의 5니까 70분의 50이죠, 그죠? 이게 B는 뭐다? 70분의, 예를 들자면 50 지분에 돼가지고, 이게 뭐 2분의 1 아니고, 그건 2분의 1은 안 했습니다, 이제. 70분의 5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의 권능에 보면요, 소유 목적물을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죠. 다음 또 뭡니까? 내 거니까. 이거 누구한테 예를 들어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럼 누구한테 전세나 월세 줘가지고 수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팔아먹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저 집이 내 집인데 저걸 내가 팔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멍청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내 거니까. 소유권의 권능, 소유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능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용 수익이 이게 사용 수익이죠. 이게 용익이죠, 용익. 용익 물건 나와요, 용익 물건. 처분한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봐가지고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핵분열 하는 식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C한테 70분의 40 지분을 팔았다는 게 뭡니까?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분,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 단독주택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단독주택인데 그것도 봐가지고 지분 여탄한 걸 누가 사고 팔고, 또 여기다 가등기를 설치하고 옆에서 봐도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봐도 냄새는 난다. 냄새는 난다. 이걸 다 그러면 냄새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 소유권도 다시 B 앞으로 귀속시키고 D 가등기도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에 서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소송이 깜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경매를 꽤 오래 하셨던 분으로 제 기억납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지분뿐만 아니고요, 카페에서 이제 경매 투자 활동을 하시다가, 돈 좀, 재미로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저랑 이게 연락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한번 하다 툭 해가지고 푹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삼배바지에 방구 빠지듯이 씩 해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얘기,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등기부등본을 추적을 하다 보면, 요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오거든요. 얼마 팔았다는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아마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용을 썼겠죠. 용을 썼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팔고 나왔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이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지분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했을 때 이게 역경매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역경매에서 대단히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지는데 재수 엄부터면요. 그게 나한테 걸리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랍니까? 예?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역경매 대상인데 상대방에서 핵분열 해가지고 쪼개고 이렇게 안 하겠지. 해가 덜렁 들어간 낙찰 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떡하실랍니까? 빼박입니다. 빼박.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떤 말 그대로 상대방의 페이스에 그냥 그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전에도 지분경매 강의하면서 이번 2기 같은 경우 지분경매
저기 뭡니까, 이 횟수가 1기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 벌써 이제 18탄이잖아요. 그죠? 아마 앞으로도 한 몇 개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기보다 좀 더 제가 많이 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할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1년 기준해가지고 평균도 없어요. 1년 기준해가지고 어떤 해는 보면 지분이 한 10,000건 이상 나온 것도 있고요. 경매로 1년 동안에. 어떤 해에 보니까 뭐 지분이 한 6,000건, 7,000건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1년에 전국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지분 경매 물건의 대상 물건은 뭐냐, 토지, 임야, 그런 건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요. 뭐 순수하게 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토지 또 지분이 경매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제 토지 이제 낙찰 받으셔가지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필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좀 지울게요.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천천히, 그죠? 근데 저는 천천히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법원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열받아요. 법원 이야기만 나오면 열받아가 막 제가 막 벅벅벅벅거립니다. 제가 조금 다혈질이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봐가지고 저기 토지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더라. 그러면요, 이것은 뭐가지고 현실적으로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쪼갠다. 뭐를? 필지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땅이 경매 넘어왔다. 근데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이 경매 넘어왔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한다더라.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매 나왔는데, 이 땅이 여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다. 그럼 서로가 원하는 땅은 뭡니까? 도로에 접한 여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겠죠. 뭐, 요렇게 쪼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봐가지고 토지 지분 낙찰 받았다더라 한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더라 그러면요, 상대방한테 내 지분 사가라. 아니면 당신 지분 나한테 팔아라. 우리 같이 팔까? 그런 짓거리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맞벌어 어떻게 한다더라.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니까, 그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해가지고요. 분필 절차를 밟아가지고, 분필이라는 것이 지적도상에 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거 말이죠. 이게 분필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각자의 소유권, 개별 소유권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토지가 아니고 물론 뭐 아파트라든지, 그죠? 아파트라든지 다저택 빌라, 뭐 저는 뭐 토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토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언급을 못 해드리잖아요. 제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허블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분할이 가능합니까? 땅과는 틀리게 분할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쪼갭니까? 분할이 불가능하죠. 그죠? 안방은 2분의 1 딱 쪼개가지고 그게 담쳐가지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지. 분할이, 첫 번째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두 번째 분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 부동산에 뭐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봐가지고요, 경매 붙여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분할해. 현금으로 경매 붙이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 5억에 낙찰돼가지고 배당금이 5억이다, 그죠? 그럼 당신들 각각 2분의 1 지분이네. 그럼 어떻게 2억 5천만 원씩 현금으로 쪼개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 현물 분할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쪼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또 뭔가 마우스가 또 말을 안 듣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이제 지분 전부에 대해 가지고, 지분 전부가 아니고요. 역경매 대상이, 역경매 대상이, 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번엔 말이죠. 이거 보시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걸게요. 선을 하나 쭉 걷는데, 여기에 소유자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A 지분, 요것이 A 지분이 A의 다른 채권자가 이제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가지고 이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처음에는 A, B였다가 이제 처음에는 소유권이 A와 B로 됐다가 이제 두 번째 지분에 의한 소유권이 갑과 B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2분의 1 지분 낙찰받는데 거의 가다 보면요. 물론 간혹 가다가 핵분열 식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매매 치고 그 다음 가등기한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거의 가다 보면 자기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 낙찰 받게 되면은 2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납니다. 짜잔 을이 나타나요. 을이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누구 지분에 대해서 갑 지분이죠. 갑 지분. 갑 지분하니까 갑 지분 2분의 1이잖아요. 이 사람 지분. 2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딱 설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 또 짠 나타나요. 갑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듣긴 많이 주워 들어서.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파트니까 현실적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어떻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은데, 갑이 지분을 낙찰받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들 갑은 또 언제 그 이후에, 이게 갑하고 을은 서로 아는 사이겠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언제나 부동산도 말이지, 지금,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누가 섣불리 매입을 하지 않는데, 언제나 부동산 아니고 반쪽알인데 이걸 누가 뭡니까, 이 가등기 설정했다는 것은 하다못해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도 아니면 담보 가등기다 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고, 매매 예약이다 하면요, 이게 갑의 소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을이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갑과 을은 서로 아는 사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생각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하는데 법원에서 말이죠.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어떤 게 딱 가만히 보면요. 매각 물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100% 신뢰를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불신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내가,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는다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내용이 잘못돼서, 잘못됐다 이거지.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낙찰 잘못 받아버렸어. 이때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먹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잘못됐다.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불허가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잘못됐어. 내용이. 근데 내가 엄청 잘 받았어. 그럼 나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면은 떠들고 나한테 유리하면은 눈 꾹 감고 앉아 있는 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게 매각 용어가 경매 물건 명세서였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2002년 7월 1일부로 해서
민사 집행법이라는 단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100% 믿지도 않고 또 100% 불신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떤 봐가지고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만히 보게 된 말이죠. 예. 지금부터 참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이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는 한마디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수한다 나와 있고 만약에 을이 본등기 해버리면요. 본등기 한다. 본등기 하면은 자 보십시오. 공유물 분할 경매죠. 공유물 분할 경매는 뭡니까? 공유부동산 전부잖아요. 전부가 경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가 경매 나왔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본등기 하게 되면은 매수인은 예를 들면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런 식으로 딱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 좋습니다. 어쨌든 공유물 분할 경매로 이제 경매 진행됐잖아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갑을이니까 병이라는 분이 이걸만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만약에 3억 원 낙찰 받아가지고 배당 금액이 3억 원이다. 배당 금액이 3억 원이다. 근데 보니까 각자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갑과 B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은 일단 자기 뭡니까? 1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가겠죠. B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법원 관계자분들이 제 말씀 이 방송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요. 영상 밑에 막 육두문자 욕을 하시라니까요. 걔는 지금 욕을 못하게 되거든. 틀렸다면 제 말씀 틀렸다면 욕을 하시라니까.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가등기는 인수한대요. 그럼 좋다 이거죠. 가등기 인수한다. 그럼 어쨌든 갑과 을은 거의 아는 사이지 않겠느냐.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먼저 배당 금액입니다. 배당금 3억 원인데 3억 원에서 갑과 B는 각자 자기네들 지분만큼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여기에 1억 5천만 원인 것은 이 배당 금액이 1억 5천이냐 2억이냐 2억 5천만 원의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니까 이 사람은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과 맞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 근데 저 배당 금액이 3억 원이냐? 그럼 반 가져와. 1억 5천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애시당초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었습니까? 반이죠. 2분의 1 가지고 있죠. 2분의 1.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 나머지 B라는 사람 또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인수가 된대요.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인수가 된다더라 그러면요. 갑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갑과 을은 한통 속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갑이 이제 2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권리의 어떤 1억 5천만 원하고 맞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가등기라는 권리 자체 2분의 1인데 이게 또 살아남다 그러면은 그럼 결과는 저 국가기관에서는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게 되면요. 갑한테 말이죠. 전부에 대한 어떤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록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건 안 되지. 그죠?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본 영상을 밑에다가 질문 댓글을 다십시오. 그럼 제가 영상물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요. 저희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듯이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사건이 전개되었을 적에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이 말씀드렸죠. 직권 말소를 시켜주는 법원이 있어요. 두 번째 협의에 의한 말소를 진행한다. 그건 뭐다? 해제. 세 번째 협의도 안 돼버렸어. 그러니까 낙찰자 병이라는 사람 말이지. 가등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가등기를 말소를 시킨 그런 경우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요. 그럼 1번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이 법원에서 직권 말소 시켜봤다. 이거 아예 직권 말소가 뭡니까?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서를 쓸 적에 말소한 목록상에다가 가등기를 훅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자기네들 알아가지고 이게 가등기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왜 이거 직권 말소 시켜주냐 이게. 예. 그죠? 서울에 있는 법원하고 부산에 있는 법원하고 대전에 있는 법원하고 민사집행법 규정이 다 틀립니까? 예? 제주도에 있는 법원은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이 있어요. 단행법에 의해서 법원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유형의 그 사건 같은 경우 있었어도 이게 직권말소, 협의에 의한 말소, 확정 판결에 의한 말소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에 그럼 결국은 누가 골탕을 먹습니까? 그럼 우리 경매인들이 골탕 먹잖아요. 그죠? 누가 법 집행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이 법 집행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제 말 좀 틀렸습니까? 예. 맞잖아요. 봐가지고. 법원에서 법 집행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법 집행을 잘못했는데 왜 내가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확정 판결이다 그러면요. 병이 원고가 되고 가등기 피고가 되는 게 피고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가등기 말소하란 말이지.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해가지고 원고 피고해가지고 변론기를 가가지고 그 바쁜데 말이지 그냥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저기요 있잖아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변론을 할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그 지식이 좀 짧다 그러면요. 그때 뭡니까? 변호사 등 이런 사람들 법률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도 변론해주는데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박은. 그럼 결과는 좀 뭡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 그죠? 내가 잘못 없는데 왜 내가 나의 참 말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알토란 같은, 내 자금을 내가 낭비하나, 이거지.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벌써 이제, 아이고, 일부 방송을 마치고 제가 화면을 좀 정리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2부 방송에서는 뭐냐면요. 이제, 가등기를, 일단 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부 방송에서는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오늘이 61강이죠. 6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